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전달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55.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55.9는 하회했지만 직전월 수치이자 5개월 최고치였던 55.4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기록입니다. 지난달 유로존에서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됐습니다. 스페인이 크게 호전됐지만 프랑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탓에 유로존 제조업 경기는 7개월 만에 가장 부진했습니다. 유로존의 실업률이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5월 실업률이 11.6%를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1.7%보다 소폭 낮은 것이며 전달과 동일한 기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자동차 판매가 대체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대규모 리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모터스가 판매 호조를 나타낸 가운데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등 한국 자동차 매출도 기간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가 호재로 보이자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77% 상승한 16,956.0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14% 상승한 4,458.65포인트로 S&P 500 지수 역시 0.67% 상승한 1,973.3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 0.71% 상승한 9,902.41포인트에 영국 지수도 전날보다 0.87% 상승한 6,802.92포인트로 프랑스 지수 역시 0.87% 상승한 4,461.12포인트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해외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고 글로벌 증시도 상승 마감했으니 오늘 우리 증시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순서는 청손초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식 청취 여러분, 그리고 해외객 여러분, 그리고 각 정부사의 분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초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또 보수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순 매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좀 해외 글로벌 증시들이 뜨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오늘 글로벌 증시도 굉장히 좋죠. 여러분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 꼬립입니다만은 신고가를 냈고요. 나스닥 지수는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또 신고가를 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S&P 500, 반도체 지수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상승 자체가 이제 경기보다는 이제 통화량 조절에 의한 상승이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동양증권인 일본 증시, 그 다음에 상해 증시, 이런 증시들은 굉장히 헤매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장이 굉장히 힘들죠. 저도 장 자체를 오랫동안 특히 올해 들어서 1월 2일 날 그 큰 홍역을 치룬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원상복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상복귀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주가가 글로벌 증시하고 영 다르게 놀죠. 다르게 노는 것은 나중에 더 충분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옵션 선물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개인들 옵션
손실을 확정 지어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80억 정도 손해 났는데요. 지금 영업일수로 오늘까지 치면 그 목금해서 영업일수로 6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개인들 옵션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코너에 몰렸다. 지금 걸어야 될 탈라인데 너무 일찍 걸어가지고 지금 80억 정도 이미 깨진 한 100억 정도 깨졌는데 80억 정도 깨졌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들이 돈을 제가 볼 때는 한 550억 정도 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돈 잃기 전에 이제 손실을 확정지어라. 우리 개인들이 지금 269.50 이상 가야 돈 먹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친 짓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저도 이제 밤을 새워가지고 그 시황을 합니다만은 우리 개인들이 269.50 지수로 보면 11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 이제 지난달에 지나고 눌림목 주고 장은 계속 한 달 떠드는 바람에 이런 불상사가 났는데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지수입니다. 불가능한 지수인데 269.50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지수 2100포인트 2080에서 2100포인트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개인들이 손실을 확정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지금 장세 참 희한하죠. 20일과 60일의 평에 데드크로스 지금 보시면은 주가를 어제 같은 경우에 이틀 정도는 인위적인 게 많았습니다. 이제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이제 60일의 저항대 60일 평의 저항대에서 주가에 이제 60일 이평을 의식하고 끄집어 올렸죠. 종가에 올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 전날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 이평의 하방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흘러가는 대세는 꺾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21일평과 61일평이 데드크로스 나기 전까지 지금은 이제 굉장히 21일평과 61일평 두 개 다를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고의적인 방어가 좀 있는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주가가 제가 볼 때 한 12포인트 정도 뜨지 않을까. 선물로서는 1피 정도 뜨는데 제가 볼 때는 정강 후약이 나오는 그런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참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에 참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피봇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오늘 주가의 이제 움직임을 1피봇은 크게 볼 거 없습니다만은 피봇 자체가 오늘 보시면 선물로는 263, 그다음에 262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식으로 업종으로 볼 것 같으면 업종의 생각보다 오버슈팅 나온다 해도 생각보다 한 2007 지금부터 한 10포인트 전후의 상승 이유는 오버슈팅이라고 확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가 자체가 어제 글로벌 증시가 많이 떴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한 12포인트, 10포인트 전후에서 상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그 풀 상승, 최고의 상승이 방금 말했듯이 한 2012나 13포인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한 12포인트 해봐야 0.5%를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공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어제도 여러분 제가 공개 무방을 했습니다. 월화 했는데 월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여러분 딱 1분 만에 우리 1분 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공개 방송 참석한 분들에게 딱 1분 만에 50만 원 먹여주고 끝을 냈습니다. 1분 만에 50만 원을 끝을 냈는데요. 제가 시간 나고 체력이 달리는 대로 여러분에게 공개 방송을 자주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좀 받더라고요. 실전 게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간 여러분 수익을 많이 챙기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선물 무료 강의가 이번 주도 또 있습니다. 이번 주도 또 있으니까 이번 주는 11시부터 있습니다. 11시부터 영등북청역 5번 출구 직진하면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한성병원 건물 302호에 있으니까 선물 배우실 분들은 이제는 초급 중급 같이 합니다. 11시, 12시, 1시, 2시 연속 강좌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실 때 점심시간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 배우고 싶은 분들은 간식, 음료수 가지고 오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
11시부터 강좌가 있습니다. 무료 강좌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경제가 참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장 자체는 오늘이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피날레가 아닌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 시황에 목요일 준가 큰 변곡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이 굉장히 핵심적인 변곡, 그 변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랭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돌아섰는데 강력한 저항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 저항이 굉장히 커요. 이 저항은 뭐 과거에도 컸습니다. 과거에도 컸고 지금도 큰 그런 저항이다. 이 저항이 2000에서 2010포인트 사이에 있는 저항이니까 여러분께서 인지를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그 가계 차트가 붉은색이 있습니다. 붉은색인데 이 가계 차트도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 매물층이 굉장히 두꺼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스윙 차트는 상승 트렌드, 삼선 전환도는 삼선이 워낙 아래쪽이 길었기 때문에 뭐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짧은 전환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전환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으니까 결론은 뭡니까? 짧은 전환이 있다는 것은 상승에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PMF 차트도 상승 트렌드인데 추세를 오늘 깨기에는 조금 힘이 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현금화는 최대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주식이 어제 떴죠. 떴는데 또 61일평입니다. 61일평이 다이니까 코스닥은 궁극적으로 어제 뜨더라도 여러분 고가주밖에 안 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코스닥 이번에 여러분 혼나셨죠? 뭐 옵션에서 당연히 혼내죠. 코스닥에서도 여러분들이 6개월 상승했는 거 제가 볼 때는 한 달 만에 거의 다 토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코스닥이 지금 신용이 줄어드는 게 진정돼 가지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코스닥의 그 비중 특히 이제 기관들의 코스닥을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적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틈만 하면 코스닥을 파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 상당히 인지해야 된다. 결론은 주인 없는 장, 우리 개인들만 치고받고 하는 장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도 보시면 삼성전자를 어제 제가 볼 때 삼성전자 이게 보면 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 매수, 기관은 매도인데 금액이 비슷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쪽에 팔아가 저쪽에 넣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매도가 144억, 매수가 80억. 이게 이제 기관들이 고유 계정에서는 팔고 외국인 계정, 외국 증권사를 사는 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했듯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매일 줄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줄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이닉스 갖고 계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5만 원대는 매도를 강력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해요. 안 하는데 지금 캔들 차트가 위에서 특히 고점에서 캔들 차트가 크다는 것은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현금화에 출행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선물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선물은 260에서 계속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도치가 클 거예요. 도치가 크는데 선물도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 선물과 재미없나. 왜 재미없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저 시황을 기관들이 보는 거를 제가 인지합니다. 왜 인지하느냐면요. 제가 이제 300분 이평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300분 이평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300분 이평이 무너지면 주가가 급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그러니 어제 주식 한번 보세요. 300분 이평에 거의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인위적이거든요. 그 전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날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전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시황을 좀 참조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3분봉 301평이 굉장히 어떤 핵심 브랜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분봉 301평의 상방하방이 굉장히 핵심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부디 옵션 제가 뭐 큰 소리 치지 않겠어요. 옵션 손실을 확정 지으세요. 여러분 돈 못 먹습니다. 근데 분명히 까놓고 할 테니까 손실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확정 지으라 말씀드렸고요. 지금 80억 살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분명히 4,500억 날립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여러분 내 말 안 들을 겁니다만은
확정 지으세요. 좋은 말 할 때 확정 지으시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옵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력으로 옵션 안 됩니다. 있는 놈들 그래가 옵션 해가지고 깡통 치지 마시고 확정 지어라. 제가 분명히 짜투리도이라도 남을 때 하세요. 전부 종이 되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보면 주가 상승이 역전 상태에서 상승입니다. 역전 상태에서 상승은 상승이 조금 제한적이겠죠. 그렇지만 오늘부터 이제 전환선이 뜨거든요. 참 제가 일목균형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환선 상승하는 날 미국이 뜬다. 뭐 기술적 분석이 안 맞닥하는 사람이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분석이 호재가 나올 때 꼭 좋은 양봉 장대가 나오고 악재가 나올 때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환선의 상승이 며칠 정도 상승할 것 같은데 초반 전환선 상승과 끝부분의 전환선 상승은 분명히 어떠한 모양을 띄웁니다. 그리고 전환선 상승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지금 구름이 꽤 두껍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천연구름의 붉은 자리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반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붉은 구름에 반등은 하지만 전환선과 기준선의 역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상태가 굉장히 제한될 것이다. 원래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떴으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한 20포인트 이상 떴는데 그런 장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공격적인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세요. 굉장히 여러분을 주가가 2,000포인트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열흘 동안 이렇게 빠졌지만 실제로 여러분 주가가 3개월 동안 2,000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2,000포인트 되면요. 모든 주식이 풀리는 그런 장세인데 우리 개인들 갖고 있는 주식은 그때부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만 2,000포인트입니다. 속된 말로 자기들만의 리그죠. 자기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지 말고 먼 산을 봐야 됩니다. 먼 산. 지금 나무도 보지 말고 숲도 보지 말고 먼 산을 보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전나무입니다. 이 전나무는 30년 동안 키가 우리 사람만 집밖에 안 커요. 전나무가 30년 동안. 근데 그 전나무가 30년 이후에는 대나무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큽니다. 제가 그 전나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우량주 같고 뭐 10% 20% 악재가 나와가지고 계속 물려있고 이렇지만 여러분이 이미 그 고가주 삽등전자 네이버를 못 살 바에는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꼭 파이팅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지수만 보면 인생 사는 맛이 뚝뚝 떨어집니다. 지수만 살면 인생 떡떡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힘내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항시 참 제가 국회의원들 욕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전국구 의원들 보시면 뭐 데모하다가 아니면 방북했다가 아니면 노동계에 있다가 뭐 영창 몇 번 가면 다 국회의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국회의원 가는 길이 제일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러려고 생각할 때 저는 힘드네요. 하여간 여러분 지금 힘내시고요. 오늘은 현금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현금해라. 그리고 여러분 절대 흥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장세는요. 여러분을 올가미로 코너로 몰아넣기 위한 전략 전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냉철히 현금화에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 말씀처럼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를 하고 현금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인데요. 먼저 슈퍼개미 이드코 멘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관심주였던 팜스웰바이오가 또 하루 만에 장중 4%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주엘 페어도 약 5% 장중 급등한 흐름 보였는데요. 요즘 멘토님께서 짚어주시는 시황이나 또 종목들이 굉장히 적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주시고 보유하신 종목들도 AS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수 상황, 조금은 정확하게 예측대로 일치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코스피 지수 상승하기 전에 지수 상승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5일선 지지, 21선 돌파, 이제 그것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가능한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제 2000포인트까지의 상승, 이 부분이 조금은 어거지성의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상승한 만큼의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이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 545포인트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종목별 트레이딩이 전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크게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 보유주들도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줘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그런 하루였고요.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의 위치 정도에서의 포트를 재구성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현재 적당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이제 드는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남들이 죽는 소리를 할 때 우리는 매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상한가 팩토리 시간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남들이 환호성을 칠 때 상당히 조금은 신중해져야 할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2016포인트 정고점 돌파에 대한 그런 대응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그나마 지금 이제 지수 상황의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에서 수익 내기 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쪽에서는 긴 거래를 일단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주엘 페어도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거의 중기 투자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코스피 지수 급락할 때, 코스닥 지수 급락할 때도 뭐 큰 흔들림이 없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수익이 시장 대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보다는 종목 설명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이제 기다리던 급등이 나와준 이주엘 페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이주엘 페어 이 종목이 참 긴 호흡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이주엘 페어는 무조건 이번 주에는 방향성이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상방이든 하방이든 상당히 지금 개인들을 지치게 하면서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그 지침의 기다림을 심리적으로 역용을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반드시 결정성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5일선 회복에 초점을 두면서 60일선 돌파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와줬습니까? 역시나 기관들의 대량 매수.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관들이 개인들의 심리전을 이용해서 상당히 지치게 하면서 압박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수급적으로 5% 정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에 매집했던 기관들도 이제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한계성을 느꼈던 부분이 바로 어제 같은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특기가 뭡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을 물리게 하는 게 제 주특기죠. 저하고 호흡을 함께 하신 분들은 매도를 공세해서 합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OCI나 삼성증권,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이주엘 페어의 상황이,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전에 준비태세이고, 그 먹잇감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반항하지 못하게 꺾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주엘 페어도 현재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은 10% 정도, 적게 나신 분들은 6에서 7% 정도이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들을 때는 과감하게 수익을 챙기는 의미에서 패대기성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의 돌파 여부가 되겠습니다.
1차적인 저항 61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그 부분들이 돌파가 되었던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이 EGL 페어는 13,000원의 돌파 여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빙그레죠. 빙그레 이 종목 참 저항이 강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87,000원권 지속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에너지를 바닥권에서 응집하는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종목도 EGL 페어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을 상당히 지치게 한 이후에 급등할 확률이 농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종목은 오늘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87,000원권 돌파 체크하시면서 단기 투자자들은 한 4% 정도 수익을 올린 부분이겠지만은 중기 투자자분들은 9만원 이상 가격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어제 추천드렸죠. 팜스웰바이오입니다. 이 팜스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싸이 관련된 모멘텀으로 눌림 매수를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초보자분들도 중수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매매하기 적당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가에서 마이너스권에 들어올 때 매수하자라고 밴드 설정을 이제 해드렸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장 출발하고 바로 살짝 마이너스권을 준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4%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팜스웰바이오를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일선 안착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장중에 출력림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오늘 양봉 포지션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5일선 지지 정고점까지의 상승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5일선은 안착하지 못했지만은 양복 캔들 역시나 양복 캔들이 나오면서 그제 하한가까지 급락했던 부분들이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 사실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 사실 깡 없는 사람들은 매수 사인을 못 냅니다. 그제 하한가를 찍었는데 매수해서 수익 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이고 주도를 하는 주도 세력들의 자금들이 이탈을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팜스웰바이오 오늘 이제 5일선에 대한 돌파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일선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정고점 부분에서는 자율 매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으로 인지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제시되는 종목들 정말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